이장원 씨가 징비록을 읽고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질문. 네, 아니 징비록을 보면 네네. 군사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류성룡이 초반에 이렇게 그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를 잠깐 해요. 진간 체제는 뭐냐면요, 지역 단위 방어 체제예요. 이렇게 지역을 구분으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장이 유사시에는 그 지역의 사령관이 돼요.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들이. 근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마을이 있다고 치면 외적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A가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B, C, D가 안 도와주는 게 지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싸워라. 그쪽은 알아서 해라. 그리고 A가 무너지죠. 그때 B가 나서요. B가 무너지면 C가 나서고, C가 무너지면 D가 나서고. 차례차례. 그럼 장점은 가영 씨가 참 말씀 잘하셨는데 외적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인 거지. 계속 끊임없이 저항에 부딪히고 여기는 임금이 있는 한양까지 오는데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관 체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을묘해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을묘년에. 근데 이게 취약한 게 뭐냐면 대규모의 공격에는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을묘해반 때 제승방략 체제로 바뀌는데 이 제승방략 체제는 뭐냐면 집결지를 두고 그 지역의 모든 군대가 집결지로 모여요. 이렇게 모인 다음에 중앙에서 왕이 파견한 사령관의 진두 지휘하에 싸우는 이게 제승방략 체제인데 이거의 장점은 대규모의 공격에 용이하죠. 우리도 대규모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려면 대규모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했겠어요? 안 했지. 이 유성룡은 진관 체제의 부활을 끊임없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전에. 왜냐하면 지금 대규모 군사훈련도 안 하고 기강이 흐트러져 있는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내 지역을 내가 지키는 어떤 그 진관 체제를 부활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고. 그 조총 얘기들 하잖아요. 조총 때문에 우리가 밀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조총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은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위력 때문인데 이 총은 이제 근거리에서 맞을 경우 그냥 뚫어버려요. 뭐 여기 뭐 갑옷을 좀 해도 다 뚫려요. 조총이 한 4, 5천 개가 한꺼번에 터질 때 그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공포심에 쓰러질지도 몰라요. 약간 소리도 천둥 치는 것 같고 막 그 멀리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하는데 막 와서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쓰러지고 이러면 그렇죠. 초기에는 아마도 그 신무기가 주는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컸을 거라는 얘기를 충격과 해요. 공포. 근데 너무 조총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할 수만도 없는 것이 당시 활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두 개가 장단점이 있죠. 조총은 일단 발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지금처럼 요즘의 총과는 다르죠. 네, 지금은 이렇게 그냥 팡 쏘면 되는데 쏜 이후에 거기 막 찌꺼기들이 껴 있을 수가 있는데 총구를 다 이렇게 닦아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쏘다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가 죽는구나. 막혀서 한 방 쏘고 또 딱 한 방 쏘고 닦아줘야 되고요. 닦아낸 다음에 화약을 이렇게 가루 화약을 아, 그 와중에 이러고 앉았어요? 이거 하고요? 손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그 화약을 잘 다져야 되고요. 그 위에다가 총알을 이제 넣어야 되죠. 당시 그 일본군이 사용한 조총의 경우는 어쨌든 여기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방아쇠에 불이 연결돼 있어요. 불이라고 하면 심지 초심지 같은 거를 끈을 달아놨고요. 이 끈에 불을 붙여요. 얘가 한꺼번에 타지 않고 서서히 타요. 불이 붙어있는 방아쇠 심지가 여기 있죠. 방아쇠를 당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불 심지가 앞으로 탁 이동해서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화약을 넣어서 여기 이 총구 안에 화약이 있지만 이 화약이 안에 화약과 총알 언제 나가요? 안 쓸게요. 언제 나가? 활 가져와봐. 답답하다. 추정 변경을 이렇게 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성공적으로
그 다음에 거치를 하고 쏘는 거죠. 이게 쏘고 나면 다시 이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실수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숙련된 병사가 30초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도 예. 우리 조선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그런 어떤 화력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신기전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쵸. 로켓포 같은 신기전도 있었고 비격진천래가 제일 이제 무서운 건데 시한폭탄이죠 일종의. 볼링공처럼 생겼는데 이른바 귀신 폭탄이라고. 맞아요. 그래갖고 딱 떨어지니까 신기한 거죠. 이게 뭐야? 뭐 볼링공이야? 이러다 터졌는데 철편이 날아가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폭풍에 날아가니까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여기는 비격진천래.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화약 무기를 더 빨리 개발을 했죠. 일본보다. 최무선. 예, 그래서 초구에는 왜구를 토벌하는데 쓰였다고 저희 다 배웠잖아요. 네. 조선에서 이제 승자총통이란 게 나와요. 대포인데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것과 아까 조총과는 아주 작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 승자총통은 그냥 대포가 작아진 거예요. 그 만화에 나오죠. 만화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걸 손에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건가? 그렇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작은 기술적인 진보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불을 붙여서 바로 쏜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는 정말 작은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자통통이 우리에겐 있었지만 조총만큼의 위력은 없었고요. 그러겠네요. 역시 디테일이 중요하군요. 이렇게 덕력도 디테일이 정말 전사력도. 중요하고요. 아니 뭐 항외도 있었다면서 항외. 그 우리나라에 투항한 일본 군인들인데 그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그 집단들이 해적부터 시작해 집단들이 이제 몰려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항해인들 중엔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 중에 김충선이라고 일본인이었는데 이름이 김충선이? 선조 이름을 지어준 거죠. 선조가 직접이요? 너 착하고 충성해라. 너 충성으로 살아라. 일본 사람이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명분이 나는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와서 나 이런 전투하고 싶지 않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쪽에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항해인이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님 뭐 난중일기나 봐도 그 영화 명량에도 나오잖아요. 明朝明瞭でござりまする水流に合わせて出兵する予定で敵船の規模はそう330隻でありまするまた調べろと命じられた敵の戦法は惜しくも全く新しきものでござりまする拙者はこの任務を終え復帰いたしまする 항해인들이 그렇게 그 정찰병 역할을 잘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잘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산 사람들 양심적인 많았죠. 일본 사람이네. 사실 전쟁의 주체는 다 망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정권이 바뀌고요. 명은 아예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충분히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징비록도 쓰고 했지만 많이 읽지도 않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실학이 사실은 정권을 잡지 못한 제야의 운동이었거든요. 언제나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지금도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고 다 뭔가 노력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마음가짐조차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상황은 다르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빨리 진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라면 나는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로 징비록이 심지어 한국전쟁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 사방이 적인 상황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자꾸 시뮬레이션 하면서 되새겨볼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